시동생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통통하시고 낯빛도 건강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.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머리도 부시시 하셨지만 분명 그 모습은 오늘 내일 하는 중증 환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. 에구구 힘들어라. 아들아, 내 큰아들아, 잘 있었니? 미안하다. 하시며 남편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오열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. 남편도 처음에 생각했던 아픈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라 감정이 이내 복받친 듯 하더라고요. 그렇게 울다가 저희 아이들을 차례로 소개시켜드리고 방에 모셨습니다. 아무리 봐도 아프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.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. 항암 치료는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? 응, 그런데 가망이 없다나 봐. 그냥 중단했어. 의사가 항암 안 받아도 된대요? 응, 이제 안 해도 된대. 그냥 죽을 날만 받은 거지 뭐. 그런데 아들아, 며느라, 내가 오면서 뭘 먹질 못했는데 죽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겠니? 아, 네. 죽 드셔도 괜찮으시죠? 제가 어머님 도착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위암 중증 환자는 유동식 같은 거 겨우 드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박스 좀 사다 놨거든요. 유동식? 캔에 있는 그 환자들 먹는 거 말이냐? 네, 소화가 어려워서. 아니, 그 맛도 없는 걸 왜 먹어? 그냥 죽 해다 줘, 죽. 소고기 있으면 좀 잘게 넣어서 해주고.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며 소고기 죽을 요청하시더라고요. 좀 당황스러웠어요. 아무튼 그렇게 죽을 만들어 드렸는데 어머님이 간을 하나도 안 했다며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. 내가 죽을 날 받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금간 하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느냔 말이야. 간장이랑 참기름 좀 떠다 오너라. 아프시다던 어머님이 호랑이처럼 드생 기운으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. 그 모습에 저도 놀랐고 남편과 애들도 놀랐습니다. 며칠 뒤 남편이 참다 묻더군요. 엄마, 아프다고 해서 모셨는데 내가 보기엔 엄마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. 내일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. 뭐? 병원? 너 내 말 못 믿겠다는 거냐? 나 3개월도 못 산대도. 형, 너무한다. 그럼 얼굴에 죽을 사자라도 써놔야 시한부 선고받은 거 믿을 거야? 엄마 이거 다 부으신 거야. 제대로 드시질 못해서. 우리 너무 돈이 없어서 소고기 몇 년 만에 먹는 거라고.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억울한 듯 말했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죠.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. 아, 속았구나 하고요. 그 뻔뻔한 모자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기생하기 시작했습니다. 병원부터 가보재도 힘이 없어 현관 밖으로 3발자국도 못 나가겠다며 들어 누우시더니 냉장고 뒤질 땐 왜 그리 힘이 넘쳐나는지 TV도 엄청 크게 틀어놓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노래자랑 같은 거 틀어놓으면서 목청껏 따라 부르시더라고요. 누가 봐도 하나도 안 아파 보였어요. 남편이 결국 나가라고 화를 냈습니다. 그렇게 버리고 가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고 증오하며 살았는데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얘기 듣고 동정심에 모셔온 거라고. 아프지 않았으면 모셔올 생각도 안 했고 연락조차 안 했을 거라며 이렇게 멀쩡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. 그랬는데 그 뻔뻔한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하시더군요. 왜? 내가 네 아빠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?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큰아들 내에서 효도 좀 받다 죽을라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? 보기 싫으면 네 아빠처럼 어서 나를 하늘로 보내버려. 뭐라고요? 어머니, 그게 버린 아들한테 할 말이에요? 너도 내가 네 아빠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. 아니야? 어머니, 그래요.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. 그때 어머니가 창문 열고 보일러도 껐죠? 내가 아빠 잠들기 전까지 아빠 살펴봐 드리고 나왔어요, 분명히. 그리고 엄마는 그날 새벽에 들어왔죠. 그리고 나서 아빠가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, 맞아. 내가 네 아빠 죽였어. 돈은 안 벌고 내내 빈둥거리며 누워만 있는 게 눈꼴 시려워서 보험금이라도 빨리 내놓고 가라고 내가 그랬다. 네 동생도 봤어. 그런데
지 엄마 보호해준다고 지금까지 뻥끗 안 하는 거야. 얼마나 착하니? 내가 싹수 딱 보고 네 동생만 데리고 나온 거지. 너는 애초부터 애미인 나를 벌레 보듯이 했어. 엄마가 쌀집 아저씨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? 바람나서 자식들이 오늘 한 끼나 제대로 먹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엄마를 어떻게 엄마 취급해요? 네 동생은 나 엄마 취급 잘만 해주더라. 시어머니는 그렇게 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. 처참한 심정의 남편이 그 길로 고향 동생들에게 수소문해 도련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. 알고 보니 도련님이랑 시어머니는 사기 전과도 있던 모자 사기단이었다더군요. 가정사가 워낙 좋지 않은 남편이라 고향 동생들이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도련님이 형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한 동생이 그냥 알려주게 된 거라나.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. 모든 게 드러난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어렵게 들어온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. 남편과 제가 나가라고 억지로 밀어도 되려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자기들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더군요. 저희가 들어오라고 연락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렇게 무력을 써서 내보내면 저희들 처벌 대상이라며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던지요. 사기꾼들이라 다르긴 다르더군요.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그 앞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매일같이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. 아이들 앞이라서 더 신중해야 했어요. 가뜩이나 괄괄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했었거든요. 몸 아프신 할머니 모셔온다고 하니 간호해드릴 생각이었던 착한 애들인데 말이죠. 그 와중에 시동생이 이러덥디다. 형수, 반지 같은 거 하나 없수? 뭐라고요? 반지요? 왜요? 아니, 내가 반년 정도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슬슬 결혼이나 할까 해서. 그런데 내가 돈은 없고 혹시 갖고 있는 반지 있으면 좀 빌려줘 봐요. 프로포즈만 잠깐 하고 돌려드릴게. 뭐라고요? 남의 반지를 빌려서 프로포즈를 한다고요? 제정신이세요? 왜 안 돼요? 우리 엄마가 여자한테 큰돈 쓸 필요 없대요. 형수한테 하나 빌려서 청혼하라고 하던데요? 어쨌든 프로포즈는 해야지 넘어오니까 예물 반지 같은 거 하나 있음 좀 빌려주오. 쓰고 바로 갖다 줄 테니. 뭐라고요? 시어머니가 그랬다고요? 나 참 어이가 없어서. 안 그래도 시어머니 모셔오고 나서 저희 기중품은 모두 외부로 빼서 보관비 내고 맡겼거든요. 나가기 전까지 조심해야 하니까요. 그거 알고 저러나 싶었죠. 자기들도 나름대로 저희 등쳐먹으려고 머리 꽤나 쓰는 것 같았어요. 사실 여러분, 저희도 생각이 있었답니다.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완전히 쫓아내고 다신 근처도 못 오게 하는 방법이요. 그 방법을 위해 남편이 한동안 잠도 못 자고 변호사들과 상담했었고요. 경찰서 법원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어요. 마침내 남편이 경찰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. 사실 시어머니가 본인이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밝힐 때 제가 다 녹화하고 있었어요. 처음 저희 집 왔을 때부터 이상한 거 눈치챘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 대면할 때마다 꼭 동영상 녹화를 켜놓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자백한 게 다 녹음이 되었어요. 그때 홧김에 저희 남편 약 올린답시고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거든요. 마침 살인 공소시효도 25년으로 늘어났게 됐고 남편이 경찰서와 법원에 끊임없이 간청하여 제 수사권을 따오게 된 거죠. 시모는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시동생 역시 당신은 어려서 미성년자였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점과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했던 점이 드러나 시모와 시동생은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. 사기 전과가 많았고 마침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시모와 도련님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증거를 앞다투어 제출해 가중처벌되어 시모와 도련님은 각각 19년, 12년씩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.
저는 도련님 여자친구를 수소문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. 너무나 순진한 그 아가씨는 정말 몰랐다며 펑펑 울더군요. 제 손을 잡아주며 자기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, 남자 보는 눈이 없는 본인 탓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워낙 처리할 일들도 많고 여유가 없어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돌아섰네요. 그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려요.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인 줄 다 알겠네요.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누군가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. 많이 늦었지만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. 남자 보는 눈이 없는 본인 탓이 아니었어요. 우리 엄마도 평생을 그 말씀하시며 자책하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엄마 탓 아니라고 더 안아주지 못했던 게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. 본인 탓이 아니라 그 나쁜 놈이 작정하고 속인 거니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참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갔고요. 혹시라도 몇 년 뒤 형을 다 살고 나올 시모와 시동생이 서류상으로 저희 개인정보를 절대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해놨습니다. 남편은 어머니에게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은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 가족으로 치유한다고 저희 애들과 부대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치유했어요.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요.